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치매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 말을 듣기는 어렵죠. 단순히 나이 탓입니다. 약을 드세요 라는 말만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명 중 4명은 피할 수 있었던 치매. 왜 병원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걸 모르고 계셨다면 매달 치매약 값으로 수십만 원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치매 예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저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그중 상당수가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고통받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의사인 저에게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으시나요? 손주들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당황스러운 경험 있으셨죠?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은 약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닌 누구나 실천 가능한 치매 예방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20년 더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치매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의 약 40%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걷기야말로 최고의 치매 예방약입니다. 최근 76세 조복자 어르신이 내원하셨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다른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며 약만 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약만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망설이셨지만 손자의 응원에 힘입어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기억력 검사 점수가 27점에서 31점으로 상승했고 가족들 이름도 다시 정확히 기억하시게 됐습니다. 전화번호도 다시 외우기 시작하셨죠. 약물 치료만으로는 얻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정보는 제약회사나 병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주 3회 하루 30분 걷기만으로 치매 위험이 45% 감소한다는 국제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자극합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걷기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걸으면서 팔을 함께 크게 흔들면 좌우 뇌를 모두 자극해 기억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영상이 끝난 후 5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기억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은 곧 뇌습관입니다. 이 나이에 뭘 먹는다고 달라지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72세 김석진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로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가벼운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식단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튀긴 음식과 설탕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 호두, 블루베리를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을 8주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치매약 복용량이 줄고 수면 질도 개선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대화 중에 예전에 비해 훨씬 또렷하게 기억을 떠올리고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자, 튀김, 가공식품은 뇌를 썩게 하는 독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면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DHA, 견과류의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다크 초콜릿과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시는 한 끼 식사가 뇌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수면입니다. 잠은 뇌의 세탁기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잠자는 동안 정리됩니다.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은 치매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40% 더 쌓이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한 성인도 단 하룻밤 수면 부족으로 다음날 기억력 테스트에서 30%까지 점수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수면 장애를 겪던 79세 박영희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다 보니 기억력도 급격히 떨어지셨죠. 약을 써볼까 고민하셨지만 저는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밤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저녁 식사 후 카페인 섭취 금지, 그리고 낮에 20분 정도 산책하기를 권했습니다. 2주 후 박영희 할머니는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고 요즘 손주 이름이 바로 떠올라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니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스마트폰을 보며 잠드시나요? 이런 습관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오늘부터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네 번째 비법은 뇌 운동입니다. 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바둑, 퍼즐, 신문 읽기, 낱말 맞추기 이것들이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기고 유지됩니다. 실제로 81세 이상철 어르신은 매일 20분씩 스도쿠와 바둑을 병행하며 인지 기능 저하 없이 5년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이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지만 꾸준한 뇌 활동으로 증상 진행을 막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상철 어르신이 손주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면서 세대 간 소통도 더 활발해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15분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단순히 TV를 보는 것보다 책을 읽거나 퍼즐을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보다는 종이에 직접 쓰고 읽고 풀면 더 많은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뇌를 살리는 백신입니다. 치매는 외로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고립된 노인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교류, 소통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홀로 지내시던 78세 박순자 할머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던 박 할머니는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지역 노인 합창단에 참여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며 거절하셨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우울증 상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노래 가사도 친구 이름도 예전처럼 기억나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약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억력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비법 걷기, 식습관, 수면, 뇌 운동, 사회적 관계가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 5가지는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실제 의학 연구에서도 이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관리한 노인이 치매 위험을 70%까지 줄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핀란드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미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들도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얻기 힘든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은 보조 수단일 뿐,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필요하다면 약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너무 늦었어. 이미 나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80세, 90세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5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3년 후에는 작은 연주회까지 열게 된 분도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력도 함께 좋아졌죠. 지금부터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라도 생선을 더 먹고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간식을 바꿔보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운동은 스마트폰 게임보다 종이와 펜을 이용한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전화 통화도 도움이 됩니다. 84세 최병희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점점 집에만 계시다 보니 우울감도 심해지셨죠. 제가 권해드린 것은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장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하셨지만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장기 두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기억력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점수가 23점에서 28점으로 올랐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도 상당한 개선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비법 걷기, 사회적 교류, 뇌 활동을 함께 실천하신 결과였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민간요법은 어떤가요? 은행잎 추출물이나 홍삼이 도움이 되나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여러 연구에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홍삼의 경우도 인지 기능 개선에 일부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보조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 개선법에 비하면 이런 보조제들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생활 습관 변화 없이 보조제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운동은 안 하고 단백질 보충제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뇌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듀얼 태스킹입니다.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걸으면서 7부터 거꾸로 3씩 빼기를 해보세요. 7, 4, 1, 2 이렇게 말이죠. 또는 걸으면서 본 풍경을 자세히 기억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풍경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8세 정영수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은행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신 후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일 숫자를 다루고 사람들과 소통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자극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분에게 기억력 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관찰력이 높아졌고 기억을 의식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일상에서의 기억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음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기억력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기억력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한 자극과 올바른 방법으로 뇌를 단련하면 기억력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제 환자 중 73세 이미경 여사는 항상 나는 젊을 때부터 건망증이 심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이름 얼굴 연결하기 훈련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기억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새로 만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의식적으로 연결 지으며 기억하는 훈련을 하셨죠. 처음에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다른 영역의 기억력도 함께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약속 시간도 더 잘 기억하게 되었고 물건을 둔 장소도 잘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그것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고 싶다면 그 순간 나는 지금 안경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행동을 인지하면 기억에 남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연결된 기억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만났던 날의 날씨는 기억나시나요? 아마 상당수의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감정이 기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싶다면 그것에 긍정적인 감정을 연결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 약을 먹어야 한다면 이 약을 먹으면 손주와 더 오래 건강하게 놀아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약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의 궁전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기억법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소, 예를 들어 자신의 집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그 집의 특정 장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보기 목록을 기억하고 싶다면 현관에 우유를, 거실에 빵을, 부엌에 과일을 놓아둔다고 상상하세요. 나중에 그 목록이 필요할 때는 머릿속으로 집을 돌아다니며 각 장소에 놓아둔 물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한 77세 박종철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소 약 복용 시간을 자주 잊어버리셨는데 기억의 궁전 기법을 활용해 아침약은 침대에, 점심약은 식탁에, 저녁약은 TV 앞에 놓아두는 상상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약 복용 시간을 잊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억력 향상에는 적절한 도전도 중요합니다. 너무 쉬운 것은 뇌에 자극이 되지 않고 너무 어려운 것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약간 도전적인 과제를 찾아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쿠를 너무 쉽게 풀고 있다면 한 단계 높은 난이도에 도전해 보세요. 또는 외국어 단어를 하루에 3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뇌가 적응하면서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자, 이제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해마의 크기를 줄이고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5세 황미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 할머니는 남편 간병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셨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기억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저는 그분에게 하루 10분씩 호흡 명상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바쁜데 명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상승했고 본인도 머릿속이 맑아진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향상된 것이죠. 여러분도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일상에 도입해 보세요. 깊은 복식 호흡을 하루 5분씩 3번,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벼운 스트레칭 등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웃음은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매 가족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셨는데 나도 걱정돼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유전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적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치매였다고 해서 자녀도 반드시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방법을 실천한다면 치매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운명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83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어머니와 형이 모두 치매로 고생하셨기에 본인도 큰 불안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매일 40분 걷기, 생선과 견과류 중심의 식단, 질 좋은 수면, 바둑과 독서를 통한 뇌 활동, 그리고 지역 노인의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교류를 실천하셨죠. 현재 김 할아버지는 83세임에도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가족력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치매를 막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뇌는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과 기억력 유지를 위한 5가지 핵심 비법과 추가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주일 플랜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20분 걷기를 실천합니다. 아침 식사는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요거트에 섞어 드시고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을 추가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신문을 읽거나 낱말 퍼즐을 풀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화요일에는 걷기 시간을 25분으로 늘리고 걸으면서 주변 환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본 것들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요일에는 이웃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목요일에는 새로운 요리법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금요일에는 기억의 궁전 기법을 연습해 보세요. 토요일에는 지역 문화센터나 경로당에 방문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요일에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활동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5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7분, 모레는 10분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91세 최영자 할머니의 놀라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86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나이가 많아 약물 치료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작하셨죠.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 10분 걷기, 하루 한 번 이웃과 대화하기, 저녁에 3개의 단어 외우기 같은 작은 활동들을 실천하셨습니다.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최 할머니는 91세가 된 지금까지도 치매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지 기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노력하면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라는 최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5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셔보세요. 손주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해보지 않았던 낱말 퍼즐에 도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뇌가 분명히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보는 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요. 혹시 다음 주제로 어떤 건강 정보를 원하시나요? 다음 영상 주제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